자, 반갑습니다. 머니트레이너닷컴 주식으로 밥 사주는 남자 복면서 따고 복면손입니다. 복면손. 예. 우리 그 앞에 계시는 우리 윤쌤이 이름을 주셨어요. 복면손이라고. 자, 왜 복면을 쓰고 나왔나 하면 사람들 중에는 유명해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유명해지는 것을 절대 안 원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저는 좀 은둔자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복면을 쓰고 나왔어요. 자, 이 내용이 제가 한강변에서 자전거를 탈 때 항상 이렇게 타거든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로, 이런 아이디어로 우리 윤쌤께서 알려주셔서 자, 주식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처음 주식을 하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이걸 동학개미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리고 또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린이라고 하죠. 주식 어린이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주린이라고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디 들어가 있다? 삼성전자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7월 7일 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과연 삼성전자가 주가가 오를까 내릴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주식이 오를까 내릴까? 먼저 삼성전자가 언제? 4월 3일 경에는 걱정된다. 5월 6일 경에는 15% 급감한다. 그죠? 이렇게 나왔다가 근래가 되니까 7월 2일 기대감으로서 7조 넘는다. 그 다음에 7.4조 된다. 이렇게 분기당 3달 동안의 이익이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분기에는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다시 7.4조 이렇게 간다는 말이죠. 7.4조 이렇게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다면 오를까? 주가가 오를까? 자, 주가는 항상 뭐한다? 선반영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 있습니다. 올라 있어서 얼마나 발표가 나고 나서 많이 오를지, 주로 좋은 발표가 나면 주식이 오른다 떨어진다? 주린이 어떻게 웃지 마시고 어떨까요? 좋은 뉴스가 나왔다. 오를까 내릴까요? 오른다. 조금 더 하신 우리 팀장님은 오릅니까 내립니까? 좋은 뉴스가 났다. 네? 내리죠. 그죠? 좋은 뉴스가 나면 거꾸로 갑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노출됐기 때문에 벌써 선반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뉴스가 나면 바로 내리든지 조금 오르다 내리든지 거의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벌써 좋은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좋은 뉴스가 나면 내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 삼성전자 동학개미운동으로 해서 삼성전자를 우리 개미가 많이 샀습니까? 적게 샀습니까? 엄청 많이 샀죠. 그죠? 엄청 많이 사서 그래프 보면 이렇게 막 쭉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 외국인, 옛날로 표현하면 외구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죠? 후퇴해서 엄청 후퇴해서 나간 것 같습니다. 엄청 후퇴해서 나간 것 같죠? 자, 외국인이 매도를 6조 7천억까지 했고 개인이 8조 3천억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분율 변화를 보면 2.2%, 외국인은 얼마 줄었다? 1.8% 줄었습니다. 그런데 총 지분율이 얼마다? 외국인 지분율이 55%나 남아있어요. 55%나. 우리 삼성전자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뭐다? 얼마는? 55%는 어디로 간다? 외국으로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가, 우리나라 기업들은 열심히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느끼는 체감 경기가 좋다 나쁘다? 나쁘죠. 속된 말로 왜 그렇습니까? 뭐가 꼽혀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빨대가 꼽혀있는 거죠. 속된 말로. 그래서 이런 돈 벌어는 것들이 다 나간다. 그렇다면 얼마나 나가는가? 1년 동안 4조 7천억 정도. 이게 보통주입니다. 주식은 나중에 또 이제 하겠지만 보통주라는 것도 있고 우선주라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개 합쳐서
자, 우선주는 1조 정도. 그리고 두 개 합치면 어느 정도 된다? 5조 7천억. 삼성전자 딱 한 가지만 1년 동안에 5조 7천억이라는 돈이 외국으로 배당으로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실컷 돈 벌면 뭡니까? 55%는 삼성이 번 돈이 외국으로 나간다. 다음 시간에 한번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외국인 지분을 다 한번 분석해보고 얼마나 많은 돈이 1년 동안 외국으로 나가는지 한번 계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이야기니까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위에는 코스피고요. 코스피가 이렇게 해서 넘어섰는데 삼성전자는 좋다 나쁘다? 나쁩니다. 그렇다면 많은 삼성전자 주식을 산 그런 동학 개미들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옆에 보니까 어떤 바이오를 사서 2배 됐다, 3배 됐다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는 이제 소외받게 되죠. 소외받게 되니까 뭐다? 나도 그러면 바이오를 한번 투자해볼까? 나도 다른 주식을 투자해볼까? 응? 곧버스를 해볼까? 뭐 이런 뭐를 하게 된다? 이제 여기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대우를 이탈하게 되죠. 대우 이탈하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난다. 큰일 날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이제 대우를 이탈하게 된다. 자, 오늘 한 두 가지를 배워보겠는데요. 공포와 탐욕 지수입니다. 공포와 탐욕. 공포와 탐욕 지수. 수익이 안 나서 혹은 또 수익이 더 많이 나서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제 탐욕을 부리게 됩니다. 영어로 greed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려움, fear라고 합니다. 자, 위에 보면 공포 탐욕 지수 어디 나온다? CNN에 이렇게 나옵니다. CNN 머니에 들어가면 나오는데요. 자, 80에 20 이렇게 끄어놨는데 자기는 70 이렇게 끄어도 됩니다. 내가 이 선을 이렇게 공포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자, 주가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50입니다. 50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탐욕지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장이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 어려운 장인데 주가와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자, 탐욕지수가 올라갔을 때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그리고 두려움 지수가 이렇게 됐을 때 주가는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잡고 여기서 잡을 수 있다 없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최고 높은 데서 최고 낮은 데서 최고 높은 데서 팔고 최고 낮은 데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는 탐욕과 마찬가지 욕심입니다. 절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이렇게 조금 올라갔을 때 떨어지고 올라갔을 때 개인들은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개인은 이 정도에서 이것까지 내가 다 챙기리라. 이거는 욕심이다. 스트레스 받아서 절대 주식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다? 이 정도는 까치밥이다. 그리고 이 정도도 까치밥이다. 그래서 이 정도 이런 말 많이 쓰죠. 어디에서 사서? 그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나머지는 까치밥이다. 왜 이렇게 감을 딸 때 위에 부분은 까치 먹으라고 안 따죠. 그 정도의 마음은 내 주식을 누군가 샀는데 그 사람도 돈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마음을 쓸 수가 있어야 된다. 자, 마찬가지 코스피와 비교해도 우리가 100%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비슷한 경향성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논리로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논리로 진행된다면 당연히 수학자나 경제학자들이 돈 다 벌었겠죠. 근데 수학자나 경제학자들 중에서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돈 번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차라리 심리학이나 철학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번다. 많이 번다. 근데 왜 그렇다? 인간의 탐욕과 두려움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두려움을 다루는가가 주식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과 비교해도 이렇게 유사점이 있더라. 그 다음에 오늘 배울 지수. 자, 빅스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 그런 두려움에 대한 지수인데요. 언제 코로나가 최고 한창일 때 가장 높았고 지금은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반대로 주가가 형성되겠죠. 두려움이 이렇게 극에 달하면 주가는 저점을 찍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내가 투자할 때 내가 두려움과 내가 탐욕이 일어나는 걸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수를 봤을 때 다른 사람도 어떻게 느끼는가? 이 부분에는 다 두렵습니다. 다 두려운데
그 두려움을 이기고서 과연 매수를 할 수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S&P 500과 비교해도 그렇고 코스피와 비교할 때 그리고 코스닥과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사점들이 이렇게 드러난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지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뭡니까? 자, Fear and Greed라는 지수와 그 다음에 VIX 지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 사람, 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앙드레 코스텔라니라고 나오죠. 유럽에서 워렌 버핏처럼 그런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분의 책이 유명한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돈이란 무엇인가 하는 책과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주식시장에 대한 비유를 몇 가지 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비유가 바로 이 산책하는 개 이론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실물 경제를 사람이라고 보고 주가는 뒤쓰거니 하기도 하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지금 시장은 어떻습니까? 실물 경제가 안 좋은데 뭐만 지금 앞에 가고 있다? 주가만 앞으로 나가고 있죠. 뭐 때문에 그렇다? 유동성이죠. 돈을 페드와 재정으로서 굉장히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과연 이게 어디까지 많이 이렇게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 자, 그렇다면 많이 벌어졌다.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봅시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두 가지가 있겠죠. 뭐다? 사람이 따라가든지 다른 말로 하면 실물 경제가 따라가면 됩니다. 그 가능성이 높다 낮다?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그 가능성이 낮다. 그렇다면 뭐 한다? 주가가 뒤로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능성이 차라리 더 높죠. 그런데 이거는 논리고 주식시장은 100% 논리로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멀리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굉장히 멀리 갔다가 뭐 할 수도 있다? 이 끈이 끊어져서 폭락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끈이 끊어질 수도 있다. 폭락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자, 지금 코로나1 확진자 추세입니다. 떨어졌다가 얼마까지? 5만 5천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죠. 자, 주식이 지금 예상 시나리오가 두 가지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횡보하다가 언제 2차 팬데믹이 오든지 굉장히 2차 팬데믹이 9월이나 12월 정도까지 오든지 아니면 기업 파산이 일어나든지 하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지 않겠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논리적이죠.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이렇게 되지 않고 그냥 행보하다가 돈의 힘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별 상관없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지금 많은 동학개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다가 투자를 해놨다? 떨어진다라고 해서 어디에? 인버스에 투자해놨다. 인버스는 떨어질 때 돈을 버는 것을 나타냅니다. 인버스 ETF나 아니면 두 배로 곱버스라고 있습니다. 2배에 투자하는 거, 2배로 떨어지는 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이래 간다, 이래 간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간다고 예상했는데 이렇게 갔을 때도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여러분이. 그게 중요합니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만약에 떨어지면 여기서도 자기가 수익을 내고 여기서도 수익을 내는데 이게 최상이죠. 근데 항상 최상으로 두시게 되던가요? 세상이 최상으로 됩니까? 안 될 수 있죠. 이렇게 가면 최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부분을 떼고 한 이 정도에서 차라리 들어가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니다. 적어도 뭐 하진 않는다? 잃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버스나 곱버스에 투자하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 자기가 생각한 거와 빗나갔을 때도 대비를 하고 있는가? 자, 이렇게 떨어지고 대세 상승이 일어나는 경우는 인버스나 곱버스가 초토화되죠. 언제? 구제금융을 신청했을 때, IMF 때 276% 올라갔습니다. 270. 이때는 뭐 인버스, 곱버스 ETF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다음에 또 언제? 9.11 테러 때 거의 104% 정도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 93% 정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 장세를 분석했을 때 과연 대세 상승장인가? 아닐 가능성이 높죠. 횡보인데 횡보하고 나서
떨어졌다 올라가는가, 행보하고 나서 막바로 올라가는가, 그죠?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심하라. 대세 하락장도 아닙니다. 대세 하락장도 아니죠. 그래서 행보장 이후에 어떻게 될 건가라는 뜻입니다. 자, 대세 상승은 이렇게 쭉 미국에서 거의 10년, 2009년부터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대세 상승장. 우리나라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죠. 우리나라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인데 행보를 계속 했었죠. 행보장. 행보장일 때와 대세 상승장, 대세 하락장의 뭐는 다르다? 전략은 다릅니다. 전략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세워야 되죠. 그래서 제일 크게 대세 상승장인가 행보장인가 하락장인가를 먼저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 대책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세 하락장인가 대세 하락장인가. 하락할 때는 폭락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폭락을 하는 경우가 많죠. 대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항상 뭐다? 현금 비중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예상 시나리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다 예측하고 있는데 다르게 일어났을 경우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대비를 해야 된다. 항상 주식을 하면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맞을 때보다 틀릴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대응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교훈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예측이 틀렸을 때 계획을 갖고 있는가, 어떻게 대응할지. 예측이 맞을 때보다 틀릴 때가 더 많아요. 그럴 때 대응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윤 선생님은 준비하고 있나요? 현금을 갖고 있으면 되죠. 현금을 갖고 있으면 되죠. 그죠? 100%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100% 투자하는 게 아니고 50% 정도 현금을 갖고 있다면 계획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자, 그 다음에 비기너스 럭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작하는 사람의 행운이죠. 도박을 하러 가면, 도박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도박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도박을 하러 갔을 때 항상 처음 가는 사람이 이렇게 돈을 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처음 했는데 돈을 이제 성공을 한다든지, 주식 했는데 처음 했는데 지금 돈을 번 사람들 엄청 많아요. 이게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죠. 주식 별거 없네. 이렇게 쉬운 걸 왜 돈을 잃어? 응?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무 쉽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더 이제 돈을 빌려서 엄마 돈, 아빠 돈, 그리고 대출 받아서 더 넣게 되는데 그걸 비기너스 럭인데 그거는 어떻게 된다? 잘못하면 작은 성공이 엄청나게 큰 실패를 불러와서 회복 불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지금 처음 주식을 하시는 분들. 지금 2배의 수익이 났다, 3배의 수익이 났다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쉽게 그냥 하락장에서 시기가 좋아서 그냥 자기가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고 주식은 자기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수익을 줍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지금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거는 지금 작은 성공이다. 이제 돈을 이제 빌려와서 막 이렇게 넣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 오늘 주제는 두 가지다. 오늘 두 가지. 내 예측이 틀렸을 때, 내가 지금 주식에 들어가는 돈을 다 잃었을 때도 내 삶에 큰 지장이 없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지 내가 대응책이 있는가를 생각을 하시고 작은 성공이 큰 실패를 부를 수가 있다. 자, 주식 이렇게 댓글을 잘 보다 보면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어떤 말들? 나는 주식에 욕심이 없습니다. 본전만 찾으면 됩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본전만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과연 본전만 찾겠다는 사람들이 욕심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공부 안 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떨어졌죠. 본전을 찾겠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수익을 내겠다는 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수익 내겠다는 뜻이잖아. 그것도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공부 안 하고 절대 안 돼요. 더 어려워요. 자, 50% 떨어졌다.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서 투자했는데 50%가 떨어졌다. 그러면 50만 원이 됩니다. 50% 올랐다 다시. 그러면 얼마입니까? 75만 원이 돼요. 100만 원 안 됩니다. 100%가 올라야지 50만 원에서 100%가 올라야지 뭐가 된다? 100만 원 원상 회복이 되죠. 그래서 떨어졌다 올라가면 원상 회복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떨어지는 거를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 주린이들,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크게 다치지 않도록, 큰 실패를 하지 않도록 작은 성공을 조심하고 항상 뭘 해야 된다? 어떻게 대응할지 그 대응책을 생각해내야 됩니다. 윤쌤 도움이 됐습니까? 네. 예.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복면을 쓰고 나와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꼭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 정도는 알고 제발 좀 투자를 하자.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거를 갖다가 뭘 해다? 내 예측이 틀렸을 때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의 여유만 있으면 정말 큰 실패는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를 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여력은 남겨놓도록. 어떤 서커스를 하는데 안전망 안 하고 안전망 없이 서커스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전망을 깔아놓고 하자.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첫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복면으로 나온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